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야당 대표의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 발언에 대해 당초에 예상을 못했다는 듯 처음 듣는다는 듯 말하는 언론의 태도는 거짓된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젠다의 정신을 살피기 전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사안을 쉽게 직시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서울데이터 연구소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5년 3.1절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589회)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 시간입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심수원 소장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네, 3.1절이죠 벌써. 이번 3.1절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2년 반 동안 들었던 3.1절 기념사와 광복절 기념사의 독립 없는 기념사, 독립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는 기념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윤석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고 신선 소장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빅 이벤트가 있지 않나요? 광화문에서. 아이고. 그렇죠. 장이 섰어요. 큰 한숨만 나오게 되는. 네. 빅 이벤트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일제 시대의 수탈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부정하던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나선 세력이 독립운동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새삼 생경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3.1절에 집회 나가시는 여러분들 미친놈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네. 온 언론을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 사실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야당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 이후에 나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논평들. 네, 따옴표, 우클릭 따옴표. 그렇습니다. 이 뒤에 재미있는 것들은 보수 언론이 그 뒤부터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도 중도보수라더니 민주노총과 블라블라. 네. 예. 중도보수라기에는 믿을 수 없는 개편안. 그렇죠. 등등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주노총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민주노총에게 우화적인 메시지를 취한 뒤에 상속세 개편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젠다를 계속 뺏기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런 그쵸. 것이고. 제가 밥 먹다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너 진보야 보수야? 보수 진보잖아. 그렇죠. 진보야 다시 말해봐. 진보야 보수야? 보수 진보잖아. 보수잖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인류를 아주 어릴 때부터 괴롭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방법이지요. 네. 저는 앞에 인트로에 왜 거짓이라는 말을 썼냐면 정치부 오래 있었고 정치 오래 들여다본 언론인들이 이게 아주 나쁘게 얘기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속셈인지 모를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을 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왜 다 보수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를 이념의 깃발로 크게 이끌고 가지 못하는 문제. 이재명 당대표의 언어에 의하면 먹사니즘의 문제는 표로부터 해석의 도구가 나옵니다. 이걸 언론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감히 보수라고 하다니 감히 진보라고 하다니 라면서 화를 내는 건 본질을 못 본 척 일부러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이런 겁니다. 한겨레 박수지 기자가 2월 25일 기사에서 정말 정확한 지점을 다뤄줬는데 그렇죠. 한국도시연구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준 거예요. 상속세 개편안 적용을 했을 때 주요 지역의 공제 대상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가를 지역을 쭉 늘여세워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질 것 같은 곳들인 거예요. 네. 이재명 열세였던 곳이라고 표현했었죠. 순서 경기 과천, 서울 성동, 경기 선남 분당, 서울 광진, 서울 마포, 서울 동작, 서울 용산, 서울 강동, 서울 중구, 서울 송파, 서울 양천, 서울 종로, 서울 서초, 서울 경기 성남 수정, 서울 영등포, 서울 강남, 서울 서대문 순이에요. 서울을 빛낸 10개 아파트 이런 건가요? 이게 제가 지난번 총선 이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정세 분석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울산과 부산이 조만간 뒤집어진다. 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입원을 늘 찍던 어르신들이 조금 사라지는 순서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데 민주당의 지지세는 40, 50대에 너무 크다. 그렇다면
PK가 보수의 텃밭으로 사라진 이후에 보수는 영원히 사라지는가? 아니죠. 늙어가는 도시가 또 있죠. 서울입니다. 서울데이터 연구소에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던 사실이죠. 첫 시간부터. 근 50개에 이르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이 뒤집어지면 다시 보수 우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설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죠? 야당 당대표한테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래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다뤄줬어야 됩니다. 언론은. 서울 데이터 연구소 시간에 계속 집값 아파트 얘기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 먹고사니즘을 뛰어넘는 정치적 입장이 있기는 아주 힘들다는 전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 지방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내란 진압이 절반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12월 이전에 하려고 했던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웠어요. 긴 시간이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방송을 여러 번 나왔고요. 방금 뭔가 진짜. 지나갔는데. 네, 앞에 이제 유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선거 얘기 그리고 동네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색하다. 다시 동네를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 루트예요. 네. 오늘은 강서구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오늘 초반에는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도시의 구획이 변화된다는 건 보통은 도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한국이 경험한 걸 중국이 10년, 20년 동안 압축해서 한국에 한 5, 60년을 요즘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에 관광 갔다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도시가 경기도만 해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인구는 왜 2천만이에요? 동네가 이렇게 넓은데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늘어나고 도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늘어난 서울시이고 강서구가 지리적으로 가장 분절적입니다. 나머지 서울에 비해서. 사실 가장 마지막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뭐한 게 63년에 이제 한 번에 그 서울이 한 번에 확 커졌기 때문에 도봉, 노원, 중랑 일부, 뭐 송파, 잠실, 강남, 뭐 블라블라 서초인데, 네, 하지만, 개 중에 네, 그렇죠. 혼자 저쪽이 늘어나 싶은 동네. 모르겠어요. 그 이제 당시에 제가 살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원래 계시던 사대문 안에 계시던 혹은 뭐 이제 용산이나 성동 쪽에 계시던 분들이 저기도 서울이야라고 얘기를 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서구 하면은 약간 서울의 끝쪽이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서울이 약간 양팔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잖아요. 네, 약간 한강을 따라서 이제 약간 펴져 있는데 왼쪽 손가락 끝 같은 느낌. 네, 왼쪽 네. 끝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우선은 맨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마 김포공항일 겁니다. 네, 예전엔 국제공항, 서울의 국제공항, 아니면 네. 수도권의 국제공항. 관문공항이었죠. 김포공항이지만 강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공항은 대부분이 서울이에요. 거의 모든 시설들이 다 서울이고. 서울랜드는 서울에 없습니다. 그렇죠. 활주로의 아주 일부분만 인천 계양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 지도에 카카오맵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디테일한 거 봐. 활주로 네. 일부만 계양구에 걸쳐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계양구는 김포 아니에요. 네. 네. 김포공항 김포에 없어요. 네. 남쪽의 경계 아주 일부는 부천시입니다. 김포공항은 김포에 없어요. 김포공항이라면은 서울 사시는 분들에게는 한강 이남 서울의 서쪽 끝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안 살아본 사람이 동쪽에 있다가 강서구 가면 세상 끝에 가는 기분이 살짝 듭니다. 이상하게 횡단. 인천은 멀겠지 하고 가면 빨리 가는데 네, 강서구는 약간 달라요. 서울이래 하고 느낌이. 가면 한참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식물원 그쵸? 정도 떠오르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생겼죠. 맞아요. 최근이라면 최근. 10년이네. 그렇죠. 제가 아는. 네. 사실 그 인천공항 가는 공항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여의도 지나서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대충 잠들어서 인천에서 깨는 것 같아요. 그죠. 슬슬 아파트가 뜸해진 다음에 이제 뭔가 미드로브 노웨어가 나오고 김포 현대 아울렛이 나오면 거기 아라뱃길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서울을 벗어났구나. 네. 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한 40년 정도 돌아가 보면 1, 2, 3, 4, 5선이 없었던 유의한 서울의 자치구입니다. 정확히는 본선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렇습니다. 최초 지하철. 이 5호선이죠. 지금도 5호선, 9호선만 지나가죠? 네, 뭐 이제 서해선이나 다른 이제 연장선들이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네. 2호선 지선도 있어요. 까치산역에. 서울의 초창기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5호선 이후의 계획들이 되게 일찍 세워지긴 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설계할 때. 생각해보면 제 나이 또래들한테나 이 2차 서울 도시철도 5, 6, 7, 8호선이 요즘 것이지 그렇죠.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평생 있던 지하철이고 그렇습니다. 이 5, 6, 7, 8호선이 강서와 저기에 뻗쳐 있죠. 강동에. 이제 강동, 네. 은평, 서대문 이런 쪽에 뻗쳐 있는데 계획 자체는 이제 1, 2, 3, 4호선 계획할 때 5, 6, 7, 8호선은 이렇게 하자라고 세워놓은 건 거의 몇십 년 전이에요.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근데 이제 중간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고 뭐 IMF라는 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늦어지다가 그 이후에 5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강서구가 연접한 그러니까 경계를 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계양이 있고 경기도 김포가 있고 부천하고 고양이 있어요. 네. 사실 근데 고양은 한강 건너편에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김포 여기서부터는 한강이 확 넓어져서 네. 다른 나라 같고 그리고 그 밑으로 뭔가 유람선도 잘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잘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못 가죠. 오세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김포하고의 연접도 경인아라뱃길이라는 물리적 경계가 크게 있습니다. 아, 네. 그 사이에 진짜 강이 딱 좁게 있네요. 네. 그리고 공항 건너편에 논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접했다는 느낌이 잘 없어요. 부천도 이제 공항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강서구랑 인천이랑 연접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계양구랑도 사이에 강 끼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그 기본적으로 그 부천에 몰려 있었던 예전 구시가지들이 많이 사라져 있고 네. 예전에 공장이 있던 지역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서울에 엉덩이쯤 어디에 김포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끝으로 서울을 끊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 건너편을 갈 일이 잘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서울 사람 입장에서 인천을 간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대개 1호선을 타거나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근데 1호선도 경인고속도로도 둘 다 강서가 아니라 구로를 통해서 이제 부천 지나서 그쵸. 부평을 가니까 맞습니다. 구로가 인천하고 더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서쪽으로는 이제 금천이나 동작구가 경기도랑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강서구로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합니다. 실제로는 경기도와 붙어 있지만 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강서와 김포, 고양, 부천, 강서와 이제 인천, 계양 사이에 물리적 경계랑 인지적 경계 양쪽이 둘 다 있는 건데 조금 이제 학술적 얘기를 하자면은 도시상의 이제 어려운 얘기 시간. 네. 경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케빈 린치라고 도시 설계와 분석에 있어서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5가지 개념을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60년대에 나온 책인데 더 이미지 오브 더 시리라고 도시계획 클래식이고 책은 되게 얇아요. 아마 건축과나 도시공학이나 뭐 이제 도시 관련된 일 하시는 분이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개론이군요. 케빈 린치의 The Image of City. 네. 여기서 이제 패스, 엣지, 디스트릭트, 노드, 랜드마크 그러니까 경로, 경계, 지구 그다음에 교차로, 결절점, 랜드마크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도시를 구성하는 5가지 네. 개념으로요. 요소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계 그러니까 엣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두 지점을 구분하는 선형 요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이제 계획 개념상으로는 물리적 경계에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도시사회학이나 이제 도시계획 사실 최근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경계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인지적 경계는 네. 진짜 인문사회적 단어, 다시 말해 모호하네요. 네. 그냥 사람들이 여기가 경계구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경계다. 맞습니다. 그럼 그건 연담도시화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도시가 커지면. 그렇죠. 허물어짐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건 있어요. 사람들 상에서 이제 마포구 지금 여기 녹음실 마포잖아요. 네. 마포구에 홍대가 있죠. 근데 여기는 홍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어딘가가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요. 네. 그게 힙한 카페들이 사라지는 곳. 네, 메이드 여기는 카페가 더 아닙니다. 없다. 예, XSFM에 대해서 마포라 그러면은 홍대야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일일이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린 인지하고 있거든요. 여긴 절대 홍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도시 경계는 딱히 없고 이어져 있지만 여기는 홍대가 아닙니다. 아, 그렇게 사례를 드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홍대 앞이냐 혹은 어디까지가 뭐 번화가냐라고 물어보면 심리적으로 끊기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인지적 경계의 일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울의 서쪽 끝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동네다 강서구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리나 중랑에 산다. 그러면은 그 남양주 쪽에 아울렛시대 가까워요. 생활권을 늘 맞대고 있다 보면 거기에는 마트도 좀 더 싸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대고 있다 보면 내 마음속의 경계는 사라지거든요.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라김포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그쪽에 아하, 이제 네. 일 없을 때 추러스 먹으러 간단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아울렛이 있으니까. 시내에는 가까운 곳에 아울렛 없잖아요, 잘. 근데 이제 이 담을 넘어갈 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저기부터는 김포야. 예. 근데 실제부터 경계는 거기서부터 김포가 아니거든요. 이미 김포에 들어왔어요. 네, 이미 예. 그 구역상으로는 김포예요. 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르다. 네. 이것도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지적 경계. 그것을 알기 싫다는 유능한 청소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도 98% 코엔자임 Q10.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홍국. 혈압관리, 혈행 개선, 황산화까지 동시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코큐메가 홍국.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정말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에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래지고, 애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표도 안 나는 거.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깨끗한 생각을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슬슬 따뜻한 봄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봄이에요. 봄에는 뭘 해야 되나요? 청소를 해야죠. 문을 엽시다. 네, 미세먼지가 더 쌓이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미뤘던 거 한 가지를 해보려고요. 뭔가요? 모기장을 청소해볼 생각입니다. 모기장을 이거 아직 진짜 쓰세요? 대형 공사잖아요. 방충망이요? 방충망. 네, 방충망. 모기장은 아니고. 집에 모기장을 아직 캐노피처럼 쳐놓고 계신 줄 알고. 공주 모기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안에 들어가서 파르페를 먹게 하신다. 방충망 청소. 네, 네. 중요하죠. 네. 겨울 내내 숨어있던 집안 곳곳의 먼지들을 제거해줄 청소 스페셜리스트. 깨끗한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는 진정한 원액 클리친.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나 집어넣었느냐가 세제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네. 청소 세제를 싼 걸 사서 후회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물을 많이 타서요. 더러워진 걸 알지만 눈 감고 피해왔던 주방 후드를 청소해줄 키트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키트에 뿌려놓고 물을 섞은 다음에 담궈놨다 빼면 끝입니다. 네, 방충망 청소에도 유용할 것 같네요. 커피 머신, 전기 포트, 텀블러, 손대기 어려운 세척 분야는 발포 세정제 클리빈에 맡겨보실 수 있습니다. 넣으면 치 올라옵니다. 저희 사무실의 가습기도 지금 이걸로 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락스 냄새를 팍팍 풍기던 화장실 청소도 이제 그만하실 수 있습니다. 약산성 욕실 세정제 클리바스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써보는데 아주 좋았고요. 네. 저는 클리친을 락앤락 그 실리콘 뚜껑에 카레 같은 걸 넣으면은 착색되잖아요. 오, 그렇죠. 그거 지우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게 되는 세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칼의 착색을 뺄 수 있습니다. 네, 실리콘에 있는 카레 착색을. 지금 무기한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청소도 하시고 편의점 1만 원 상품권도 받을 수 있으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이불에서 나와서 창문을 여실 때입니다. 그러려면 청소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온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없어지는 마법일 수도 있는 센 건데 몸에 해로운 수준이 매우 덜합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강서가 세상 끝이라는 말을 하면 저를 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강서에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저를 욕할 수 있는 사람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서울 중심주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네, 인지적으로는 그렇다. 저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강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측면은 서울에서 사람이 두세 번째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 토박이로서는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가본 동네는 인구가 많아요. 맞아요. 그거 왜 그래? 네, 너무 신기해요. 네. 노원구도 그렇고. 그럼 배드타운이란 얘기인가? 사실 서울 자치구 중에 인구수 제일 많이 있는 동네는 부동의 1위는 송파구예요. 그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잠시 가면 애가 너무 많아. 65만입니다. 2위는 강남구예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55만 7천 명인데 강서구랑 2천 명 차이 납니다. 사람 많은 곳 중에 유일하게 자주 가본 곳이네요. 강서구는 2015년 이후로는 작년까지 꾸준히 2등이었어요. 근데 바로 지난달에 3등이 됐습니다. 다 같이 인구 줄어드는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 이전에는 노원구가 60만 명쯤으로 2위였는데 꾸준히 줄었어요. 이제 50만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노원은 나중에 노원구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죽어가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를 학원에 오려고 유학 가는 인구가 막아서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랫돌이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와 줄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들이 절대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서울에도 원래 지역구가 3개인 자치구가 원래 4개였죠. 노원도 가불병이 있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이 노원병이었어요. 강남, 강서, 송파, 노원까지 4개였는데 노원은 2020년 총선까지도 가불병 3개였습니다. 2025년에 강서구 인구가 3위가 된 거는 강서구 인구가 약간 줄어서이기도 하지만 강남구 인구가 좀 늘어서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하면 인구가 줄고 끝나면 느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그나마 변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서울 안에서 이제 그나마 변동이 있는 동네가 지금은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정도. 그렇군요. 아무튼 서울 안에서도 이제 규모가 큰 자치구입니다. 50만 이상 자치구고 50만 이상이라는 게 행정에서는 약간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이 정도면은 대도시다라고 부를 만하다라고 봐주는 규모입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다 도시에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가 도시의 인구가 10만이 넘는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10만이 되게 큰 숫자예요. 이번 주 요파 씨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린베이의 인구는 10만 좀 넘습니다. 50만 이상인 도시, 전국 15개시밖에 없네요. 네, 이게 50만 이상 도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행안부 관보에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 인증인 셈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가 50만.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원, 용인, 고양, 화성 그리고 경남에서 창원이 100만 이상입니다. 네. 원래 50만 광역시 이상 빼고 옵니다. 원래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권한 행사 같은 데서 이제 법률로 규정된 특례가 있어요. 뭐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인허가나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50만 넘으면 뭐 할 수 있고 100만 넘으면 조금 더 뭐 할 수 있고 이제 좀 파편화된 법률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100만 넘기면은 이제 특례시라고 법적으로 지위를 주고 사무나 조직 운영 뭐 이제 인사 이런 것들에서 특례를 주고 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한들도 한번 싹 정리해서 이거는 이제 일원화하자. 그렇게 해서 법이 시행된 게 2022년입니다. 세금 활용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네. 50만 이상이 되면은 시정 연구원을 줄 수 있대요. 네. 그 전에는 아마 그게 임의단체가 아니라 그 정식 단체가 아닐 텐데 그
50만 이상이 되면은 정식 단체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이게 꽤 최근이에요. 50만 이상 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이 조금 더 있긴 한데 2018년 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원이나 창원 선거에서 이야기가 되다가 용인 등에서 이제는 진짜 그 이름을 붙이고 지자체 법령과 조례를 마구 바꾸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광고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용인 특례시입니다. 네, 중요하죠. 이게 꽤 최근이고 근데 이제 서울내 자치구는 사실 해당은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내 자치구의 구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시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잘라버릴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반으로 자르지 않을까요? 이제. 네. 아무튼 50만은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역사 시간. 네. 좋아요. 강서구는 최근 100년 정도 100년 좋아요. 네. 행정구역 변화를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도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입니다. 네. 영등포가 어디에나 있어요. 강서구는 영등포의 네, 식민지였습니다. 영등포가 뭐 하나의 시였나요? 원래 고대에는 영등포 제국과 시흥 제국이 있었다고 우리가 네. 그쵸, 그쵸, 선거 그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랜드 파이널을 통해서 이제 네. 그래서 지금 경계가 대충 세팅된 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63년 서울대학장을 전후해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편입이 됐어요. 편입되면서 너는 영등포야 라고 이제 행정구역을 받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63년 이전에는 원래 김포군이었습니다. 김포군. 네. 김포공항이 58년에 개항을 했고 1958년에 개항을 했고 그때 여기가 김포군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은 건데 김포공항은 처음엔 김포에 있었군요. 네. 그랬네요. 김포군이 된 거는 1914년입니다. 이게 한국 행정구역 개편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이때 1914년인데 당시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이전 조선시대 때 쓰이던 행정체계인 부운면을 이제 다 통폐합하면서 한번 싹 다 갈아엎었어요. 다 뒤집었습니다. 압제 10주년 기념. 네. 당연히 이거 행정체계 정비는 토지조사의 일환이기도 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총독부에서 행정력 투사를 하기 위해서 부근면을 개편하고 새로 이제 통폐합을 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쓰이는 법정행정구역명의 근간입니다. 법정동 체계에도 이때 정립이 됐는데 행정동보다 법정동이 많을수록 오래된 동네인 경향이 좀 있어요. 이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분하지 못해서 귀찮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시가지에 살거나 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해야 되거나. 저 이거 개념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저희 집 도로명 주소는 봉천동이거든요. 근데 저희 동사무소 이름은 행운동 사무소거든요. 네. 그래서 행운동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라고 늘 궁금해만 하다가. 그래서 구주소 보면은 이렇게 A동, 괄호 B동 이렇게 써 있는 동네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게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동네입니다. 행정동보다 법정동이 많을수록 오래된 동네인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는 법정동이 13개에 행정동이 20개입니다. 종로구는 행정동이 13개인데 법정동이 80개가 넘어요. 좀 걷다 보면 동이 박혀 있죠. 서울 종로는. 네, 여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그러네요. 진짜 헷갈리겠다. 바로 옆에 양천구는 법정동 3개, 행정동 18개입니다. 법정동이 더 오래된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쓰는 데는 등기부등본. 네. 그래서 부동산 통계나 등기부등본을 떼면은 동단위 데이터는 법정동 기준으로 나와요. 그럼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훨씬 많은 동네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양천구를 보시다시피. 뭐 갑자기 근데 이제 갑자기라기보단 네, 1914년부터. 1914년부터. 근데 저한테 양천구는 네.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살아. 어디까지 목동이야? 이런. 네. 양천구는 신월동, 신정동, 목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법정동이.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튜디오 주소가 법정동으로는 마포구 마포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행정동 기준으로는 마포동이 없어요. 네. 도화동입니다. 맞아. 저희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포구에는 중동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마포구 마포동이라 그러면 그런 동네는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난 여기 산다고 말하는데. 사는 건 아니지. 강서구 얘기로 다시 요즘으로 돌아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경기도랑 연접이 없습니다. 강서구 별로 안 끝부터 붙어 이제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네. 좀 더 잘 보일 텐데 일단 서북쪽부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한강이 하나 있고 한강이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죠. 한강은 하나. 네. 한강이 긴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5호선 방화 차량 기지가 있고 개화산이 있고 5호선의 끝. 그 옆에 9호선 개화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김포공항이 있고 네. 김포공항을 쭉 타고 내려가면은 활주로 건너편에 네, 지도에선 가려진 숲이 나오는데 군부대입니다. 네. 물리적 경계가 강하게 쳐져 있어요. 반면에 이제 쭉 따라서 양천구 경계로 넘어가 보면은 신월동하고 부천 고강본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생활권을 공유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접이 있어요. 아주 강하게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 양천구랑은 실제로는 그 끝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권이 충분히 연결되어 있을 만큼 하는 동네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행정경계 그리고 이 동네가 어떻게 역사를 지내왔냐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는 잠잠하지만 김포 편입 떡밥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정권이 물러서면서 한동안 이 얘기는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런 쓸데없는 논평 시간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순시선 소장님께서. 김포 서울 편입, AKA 체리 따봉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죽을 뻔한 뒤에 대통령과 척을 지은 전 여당 대표께서 작년 봄이 오기 전에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많은 그분이. 참고로 현재 내년 봄입니다. 네, 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24일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김포시장은 계속 추진하겠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추진 잘 될 것. 그런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화이팅. 시민들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럴까요? 원래 이 이야기 그러니까 강서구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시점에는 네. 김포 서울 편입 얘기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아, 막 시민들의 의지가 끌어오르던 시기였나요? 아니요, 그거는 한번 지나갔고 아, 네. 인공호흡 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인지적 경계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를 보게 되면은 편입을 이걸 제가요? 라고 하게 되는데 지도에서 붙어 있다고 편입이 될 리가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생활권이 완전 다르고 이렇게 분절된 지역이 김포랑 붙어 있다는 이유로 대체 뭘 하려고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되게 많은 레이어가 묶여 있는데 정치적 레이어도 많고 특히 사람에 얽힌 레이어가 많은데 네. 동네에 집중해서 보자면은 김포시에서 원하는 5호선 김포 연장 그리고 그렇죠. 서울에서 원하는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장 이전 그죠. 그리고 인천시에서 원하는 5호선 노선 조정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시너지를 낸 사건입니다. 서울은 최대한 서울이 갖추어야 될 배후 기지를 서울에서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지자체들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같이 받길 원하는 거죠. 사실 아주 그냥 건조하게 보면은 네. 그냥 트레이드오프예요. 네. 그냥 너네는 인프라 혹은 혐오시설 혹은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경기도로 빼고 경기도는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 김포시장. 네. 전이라고 하기에는 한 20년 전이죠. 예전. 1994년 최연소 관선 김포군수 유정복. 네. 관선 김포군수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94년입니다. 그분이 검단을 인천에 내주는데 사인을 합니다. 검단은 원래 김포 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검단은 인천이지요.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죠. 95년에 민선 1기 김포군수가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선까지 합니다. 와, 처음 됐을 때 38살이었네요. 네. 처음에 김포에 관성군수로 들어가실 때는 김포군이었는데 재임 중에 이제 김포시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삼선을 하고 입각을 하셨다가 2014년에 인천시장이 되셨다가 중간에 한 번 낙선하고 2022년에 다시 당선돼서 지금 또 인천시장을 하고 계신 본인의 연고, 그러니까 원래 연고는 인천입니다. 네. 이제 그 김포에서 검단을 떼서 인천에 보내고 자기는 인천시장이 되는 그 그죠.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린 있지만 곧 다시 만납니다. 서구 주민들을 향해. 사실은 우린 하나였다. 네. 아무튼 서울 서부 그러니까 인천 김포 이 영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인데 김포 편입 국면에서 생각보다 잘 안 드러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뭔가 의심하시는 게 있군요. 근데 사실 서울시장과 김포시장만 부각되던 느낌인데 사실은 인천시장 그리고 강서구청장이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이해 당사자에 가까웠지 싶어요. 아, 강서구청장은 배후 기지를 몰아내고 싶어 했다, 계속해서. 네. 네. 서울시장
경북과 강성수 청장은 이제 배우 그 지하철 기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을 몰아내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5호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김포시는 당연히 김포하게 유리하게 꺾고 싶어하고 노선을 그렇죠. 인천은 검단 안 지나가면 나 들어눕는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인천은 사실은 줄 게 없죠. 주고 네.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죠. 받기만 하는 거죠. 기지도 받기 싫고 네. 노선만 지나가면 좋겠고. 역만 2개 정도 더. 그래서 김포 서울 편입 반대 정치쇼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군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떡밥 다 죽은 시점에 지금 말씀드려봐야 딱히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론적으로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행정구역 재개편 이슈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늘어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분절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줄이기 편한 것부터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구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물론 이거 줄이기 되게 어려운 거지만 행정에선 그나마 쉬운 것들이죠. 총선 때마다 싸움을 붙습니다. 경북과 경남과 전남 이런 데서는 이런 식의 게리맨더링이 어딨냐라고 나서는 후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안 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 말을 안 하는 후보는 지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선거구 개편을 하면 이길 후보죠. 그러니까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은 왜 생기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내 원래 지역구를 잃는 피해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정치인들, 그러니까 선출직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노리스크로 지역의 아젠다를 다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그 우리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든 공장이 빠져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망하든 지역구를 통합하겠습니다라는 의미 없어 보이는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로 몇 년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한 명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이 원카드로 몇 년을 우려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통일 리볼빙 네. 같은. 맞아요.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젠다가 너무 편해요. 지나치게 편리합니다. 방금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먹혀 들어갑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김포떡밥 다 사라졌는데도 방금 전에 뭐 며칠 전에 김포시장 아직도 우리 추진하겠다. 네. 나가서 할 말 하고 있잖아요. 대구가 군위를 편입했어요, 최근에. 네. 그랬죠. 군위 편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이제 이쪽에 안 사셔가지고 모르시면은요. 지금 대구광역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모자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 벌렁 누워 있는 귀가 큰 강아지 모양으로 대구시의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약간 원래 대구의 모양을 생각하다면 어느 날 머리에 뿔이 돋았다에 가까워 보이죠. 네. 머리가 생겼어요. 네. 대구에. 군위군 인구가 22,000이거든요. 와. 정말 너무 어색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화곡동의 반이에요. 거의 원래 대구 면적이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네. 조금 더 작은? 군위군 인구가 22,000이라 너무 적고 중앙에서 머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간 거지. 이게 생활권으로 따지면 합쳤을 때 시너지가 전혀 없는 동네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될 텐데. 이게 이제 안 이런 되고 거 있고.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지방지의 기자들이 반례로 드는 거를 좀 봤어요. 네.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반례로 드는 게 예를 들면 광산구. 광산구는 이제 광주 시내에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도심에 강이 없는 도심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냥 도심을 놓고 강이 생기면 되는 거고 광산은 어차피 같은 생활권입니다. 군위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광주 입장에서는 화순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무등산에 가면 네. 광주 사람들은 동네가 끝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산을 넘었군. 무등을 넘어가면 화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길 광주랑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이랑 비교하는 것도 헛소리입니다. 기장구는 송정이랑 해운대랑 같은 도시예요. 혹은 울주군. 울주군이 붙어 있어야 울산이 경부고속도로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라서 어차피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군위는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습니다. 대구는 분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리를 배울 때. 이 대구 분지를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알 수 있냐? 803이 보이면 대구가 끝난 거죠. 그죠. 나가는 끝났죠. 거길 넘어가도 대구가 있어요. 대구는 분지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구 시민이 22,000명 더 있어요. 거기에. 그럼 이제 대구는 분지 지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03 지역이에요. 이제. 범대구인 거죠. 그랜드 대구. 그랜드 대구예요. 대구랑 군위군이랑 직결도로가 없어요. 와우.
아, 구미에서 갔다 가야 되는구나. 거쳐야 돼요. 옆으로 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산이라서. 아니 물론 터널 뚫리면 갈 수 있지. 근데 터널 언제 뚫리냐고. 뚫고 나서 합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중앙에서 평가 안 해서 그렇지 놀랍도록 바보적인 일이었습니다. 뚫을 거니까 합쳐서. 네, 이거랑 바보적이에요. 네,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이거랑 되게 반대되는 게 그 가창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달성군에. 네. 거기를 이제 수성구에 편입한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2023년쯤에.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됐거든요. 네. 불발됐거든요. 아, 가창면. 네. 그냥 산이네요. 네. 이것도 그냥 산인데 네. 이건 우리 가창면 쪽에서 원하는데 수성구에서 안 원하는 거예요. 이거. 예? 수성구라는 그 이름에 그게 있잖아요. 밸류가 그렇죠.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다. 네, 하락군. 그렇죠. 수성구에 면이 네. 들어오는 걸 용납할 네.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랜드 대구 확장, 대구 제국을 만들라는 팔공산 지역을 만들라는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대구가 합쳐지면 어떨까? 이제는 경북이랑 대구랑 합쳐서 대경특별시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홍보를 하고 있죠. 하시고 계시는데 그 지나치게 중국적인 상상력입니다. 아니 이게 도단위를 시로 탈바꿈하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랑 파워풀 대구로 지금 몇 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뭐 서울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는 웬만한 중국의 대도시들보다 훨씬 큰 곳이 돼요. 면적은 크다. TK는. 네. 이걸 왜 해요? 이게 애초에 도시계획이 불가능한 곳이 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느 곳에 가든 행정구역 통합이나 재조정으로 그 지역 내 아젠다를 주도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공무원한테는 되게 민감한 아젠다예요. 그렇죠. 지자체가 합쳐지면 공무원의 수는 무조건 줄어들어요. 이게 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나면서 승진하고 직결됩니다. 합쳐지면은 이제 윗자리는 늘어요. 밑에 자리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이제 경남 진주의료원 폐쇄 이거 자체는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그 진주의료원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게요. 이거 지금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냥 정복 사업 한 거잖아. 그리고 깃발 꽂고 그리고 진주에는 공공변원을 재건립하고 있어요. 그건 알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 그냥 토건했네요, 결국. 게다가 공무원 자리 몇 자리 늘렸네요, 또. 경남도지사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네요. 지금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럼 대선 선언할 때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도지사 자리를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본인 소설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겠죠. 사라지시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대구를 대한민국에 통합하겠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대구시장을 네. 없애불고 Finally. 하나가 되자. 네. 아유, 이거는 정말 놀랍도록 효율적이지 못한 정치예요. 저희가 14년부터 지선 일을 하면서 이 동네 떡밥을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본인에겐 정말 효율적인 정치네요. 본인에게만. 그죠? 그럼 시장이 되고 나면 시장이 돼서 시나 군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는 건 본인 재선에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 지역구를 키움으로써 본인이 도지사로 출마할 때 더 편해진다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서 결국은 이런 통합을 할 때 제일 많이 득을 보는 건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지자체장 본인이에요. 그렇죠. 이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 무시하거나 네거티브하게 설명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활력 하나 더, 생기 하나 더,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시간. 유명한 설렁탕, 칼국수 등등 대다수의 맛집은 사실 김치 맛집일 가능성이 크죠. 김치 먹으러 간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네, 칼국수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 집 김치가 맛이 없으면 그 집은 칼국수 맛집이 될 수 없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칼국수집 맛있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가면 칼국수에 관심 없습니다. 네. 우리 집 식탁이 유명 맛집이 되기 위해선 그러므로 역시 김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에게나 맛있는 콕 집어 콕 김치를 시도해보세요. 전라도 김치에 길들여진 사람도 경상도 김치에 길들여진 사람도 모두 수긍하는 맛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이 말엔 어폐가 있습니다. 왜죠? 경상도 김치에는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 되게 변화무쌍해요? 아니, 그 뒤에 무엇을 먹어도 더 맛있기 때문에 길들여진다는 표현이 부적절해요. 아 이거 너무 당사자성. 네. 이것은 경상도 김치 혐오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번에 목포에 가서 얼마나 놀랄게요. 김치 맛을 보고. 그냥 후기입니다. 네, 바로 전라도 김치에 길들여졌어요. 네. 아무튼 어디에 길들여져 계시든 모두 수긍하는 깔끔하고 담백한 대한민국 스탠다드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양질의 재료, 절임 과정부터 숙성까지 철저한 생산 관리를 해서 만들고 있고요. 식약처의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농축산식품부로부터는 전통식품업체 인증도 받았고요. 선택지가 다양한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포기김치, 동치미, 깍두기, 총각김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 걸 당연히 테스트하느라 다 먹어봤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신제품이 있었더라고요. 갓 석박지. 대체 그걸 왜 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테스트하려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먹어보고 다음 광고할 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욕을 한바탕 했고요. 내후년 지선이 돌아오면 내년이냐? 내년이네요 벌써. 어머. 예, 내년 지선이 돌아오면 이렇게 좋아. 동네 정복 사업 이야기하는 시장 군수 후보들 있으면은 열심히 까드리겠다는 약속을 미리 드렸고 다시 강서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서구 가기 전에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이슈는 아마 전국에서 이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줄면은 행정을 효율화시켜야 되고 행정을 효율화시키는 제일 빠른 방법은 기관을 줄이는 거죠. 통폐합입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이런 고통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어디든 나올 떡밥이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욕심으로 혹은 어떤 의도로 이걸 재조정하느냐 이걸 살펴보시는 게 아마 중요한 일일 거다. 이해됩니다. 네, 다시 이제 정말 강서로. 진짜 강서구. 네, 강서는 커다랗다. 땅도 넓고요. 사람도 많아요. 먹는다. 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으로 나눠놓은 생활권이 공항방화, 마곡, 발산, 염창, 화곡 1, 2 6개나 됩니다. 한 지역구요. 땅이 넓어요 일단. 넓기도 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9호선 라인에 생활하는 반경하고 5호선 라인의 반경하고 아주 다릅니다. 네. 산도 있고 지하철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공항방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서을입니다. 네. 서울의 서쪽 끝 중에서도 진짜 경계. 서울의 진짜 서쪽 끝. 여기는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드디어 나오는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은 정확히는 을 중심인데 강서 가불에 걸쳐 있긴 해요. 근데 을이 비중이 더 높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였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파트 이름들이 마곡 엠벨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죠? 마곡이 M이고 곡이 벨리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곡은 벨리구나. 네. 그래서 마곡 아파트예요. 마곡 제곱 아파트. 네. 마곡을 너무 사랑해. 마곡 벨리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내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개발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마곡이 15단지나 있어요. 엄청 많네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요새 제가 그 라디오 시사 라디오 그 모니터링 하다 보면 광고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도대체 누가 마곡에 난리 낸 거야? 라는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마곡 아파트 광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마곡이 난리가 났구나 전 생각을 했죠. 네. 진짜 최근이군요. 미분양 사태란 뜻입니다. 그렇죠. 네. 뭐 도시 자체가 형성될 때는 기억에 남는 작품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덜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규모가 다른 뭐 신도시 개발 혹은 커다란 이제 계획과 도시 계획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작기도 해요. 그리고 뭐 중요한 점이라면 LG가 일찍 들어와서 공실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편하게 해결된 측면도 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네요. 파크가 있고 네. LG의 이제 그룹사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네 기업입니다. 여기는 뭐 활성화도 꾸준히 되는 편이고 가양 1동이 마곡의 주요 업무 시설들을 포괄하는데 여기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양 1동은 2020년대 이후로 20, 30대 여성 전입이 집중되는 서울의 몇 안 되는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여성 전입이 집중되는 거는 여의도 등촌 상암으로 이어지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여성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작가 타운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MC에 접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DMC의 땅값이 너무 세다라거나 여기 가기에는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직도 상암은 그런 점이 좀 없진 않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방송쟁이들이 먹고 살고 했던 강서구와 양천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방송산업. 네. 그리고 공항 방화의 또 하나 랜드마크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 김포공항의 배후지로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항이 근처에 있으면 시설도 많고 일자리도 많습니다. 호텔도 있고. 그렇죠. 네. 물류센터도 있고. 그렇죠. 몰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그죠. 해외에서는 보통 이런 거 딸려 있으면은 리조트도 있고 도박장도 있고 하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영종도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파라다이스가. 그러네요. 그러면 일자리가 확 늘어나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생겨나죠. 골프장이 있습니다. 서울 유일의 골프장이에요. 서울 골프장? 네. 인서울 27GC? 왜 27일까요? 아마 홀이 27개겠죠. 인서울입니다. 이름이. 네. 그러니까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빼면 유일한 곳. 네. 대주주는 중견 대기업들이 이제 골고루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소음 피해 완충지로 쓰이던 국유지였는데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을 내보내고 기부 체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뭐이 과정에서 이제 뭐 당연히 원래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을 겪었고 뭐 이 근처가 이제 비행기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오세삼거리라고 그래요? 있는데 여기 자체는 행정구역상 부천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뭔가 재개발이나 그 도시의 예전 모습을 다루는 특집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요. 공항동 방화동 인근은 공항소음은 심해요. 근데 그렇죠. 교통은 지나치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좋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네. 온갖 지하철이 일단 다 다니고 공항철도가 다니고요. 9호선, 5호선이 있고 네. 네.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고요. 네. 특히 방화동 같은 경우는 한강 나가기도 되게 편하고 공항동은 말 그대로 공항이 집 앞에 있습니다. 사실 강가에 살기 좋다 하면 서울에서 어포더블한 동네예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원 다 잘 돼 있고. 해볼 만한 곳. 네, 도전해볼 만한 곳. 서울의 경계 안에 있을 때는 그렇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마곡을 제외하더라도 아파트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단지보다는 소형 단지가 훨씬 많아요. 기와산 아래쪽에는 단독주택 단지가 조금 있는데 여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 여기는 약간 거기랑 비슷해요. 과천, 인덕원 넘어가는. 제가 그 염창동 동네를 집 보러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봤어요. 발견했어요. 그런 원주민의 향기. 네, 되게 평화롭고 비행기 소리가 가끔 나는. 자주 나는. 하이킥에 나올 것 같은 집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은 강서 가불병 중에는 을이 제일 비쌉니다. 서울 안에서 따지면은 중간 정도 되고 수도권 전체로 따지면 상위 30% 정도 됩니다. 작년 총선에서 수도권 집값 상위 10%까지 국힘이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민주당이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 을이 강서 병갑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 해볼 만합니다. 지긴 졌지만.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발산, 화곡, 일생활권입니다. 사실 여기가 강서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마곡을 제외한 강서의 뭐랄까 이미지 가장 그 강서 같은 이미지의 동네일 거예요.
발산 화곡 1생활권, 발산 생활권은 발산 1동하고 우장산동을 포함하는데 여기도 약간 이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화곡 1생활권은 화곡 1, 2, 4, 8동이고 강서 갑입니다. 발산 우장산은 마곡지구의 일부이기도 한데 우장산은 특히 이제 마곡의 연속선상이라서 화곡 생활권하고 약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장산동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마곡지구의 건너편이면서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고 재개발이 빨리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화곡 중앙시장 있는 화곡 1, 2동 이쪽은 또 이제 양천구 저 신정동, 신월동처럼 아파트가 별로 없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제 화곡 1생활권인데 여기는 전형적인 서울의 비아파트 30대 서민 주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명함을 절대 못 내미는 동네. 전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네예요. 다 빌라. 네. 땡땡빌, 땡땡힐. 네. 오피스텔과 다세대 캐슬. 위주의 구성이고. 캐슬. 그렇죠. 네. 아주 씁쓸하게도 전세 사기로 가장 미디어에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네. 맛집이 많고요. 네. 여기는 화곡 이생활권하고 사실 걸쳐 있는데 인구 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화곡 1동 인구가 49,800이에요. 어이구. 군위군의 2.5배. 네. 그러네요. 인구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은 아니라서 5만이 넘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넘을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서 단일 행정동으로 5만 넘는 행정동이 서울의 은평구 진관동 하나입니다. 와, 까치산역에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평생 가봐야 말을 해줘도 이게 이쪽 문제를 배우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것. 이런 빌라들의 인구 수용도가 아파트에 비교할 수 없이 높다라는 사실. 네. 아파트는 이런 동네에 비하면 인구를 많이 수용하지 못한다. 사실 화곡동 전역이 재개발 떡밥이 끊임없이 도는 도시긴 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진행이 더뎌진 이제 약간 세워라 내워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세대 및 다가구가 많고 다세대가 많다는 의미는 집주인이 많다는 의미죠. 집주인이 많으면 재개발 사업에서 나눠 가져야 될 조합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잘 안 됩니다. 네. 지지부진하시겠군요. 이제 분양 비율을 높여서 개인 부담금을 줄여야 되는데 이미 조합원이 너무 많아서 사업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구들 중 하나입니다. 강서 병하고 거의 비슷해요. 와, 상위 30% 수도권 상위 30%랑 가장 낮은 데랑 같은 동네에 있군요. 근데 이제 강서도 강서 갑병도 수도권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죠. 여기도 민주당입니다. 네. 우장산과 화곡의 조합 덕분에 이제 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꽤 높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아하. 지역구 내에 이제 주택 가격 차가 크다라는 의미죠. 네, 이건 뭐 그냥 지도만 쭉 살펴보고 있어도 대충 이해는 됩니다. 네. 이 점에서 이제 그 동네를 봤을 때 동네를 그 집값이 만약 식생이라면 그 식생을 놓고 봤을 때 양천구와 강서구가 정말로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위계수 양쪽 다 높을 거예요. 그렇죠. 구 단위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금태섭, 강선우입니다. 이 지역구는. 마지막으로 이제 염창과 화곡 이생활권인데 여기가 강서병입니다. 네. 최근에 생긴 지역구. 네, 그렇죠. 강서병은 20대 총선에 새로 생긴 선거구죠. 네. 하지만 다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겼다는 의미가 뭔가 기존의 것들을 뭔가 새로 아주 이제 막 신도시가 생겨서 이렇게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마곡의 인구가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자르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모호합니다. 우선은 염창권역은 염창동하고 등촌동을 포괄하는데 염창동은 도심. 네. 트래픽이 제일 세고 학교도 많고 직장도 많고 네.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매우 많은 동네입니다. 샤브샤브의 고장이죠. 그렇죠. 네. 연식이 이제 아파트 연식이 199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 등촌동에 마포고등학교가 왜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드리죠. 네. 그 얘기 나오는데 이제 목동 생활권의 연접이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파트가 아닌 목동 같은 느낌이에요. 염창 등촌은 목동 생활권이죠. 네. 양천구랑 딱 붙어 있고요. 이게 9호선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마곡이 활성화가 되기 이전까지 강서구의 경제적 중심권역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등촌동 다운타운. SBS 공개홀이 여기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방송산업 얘기를 했듯이 여의도에서 SBS는 목동에 있지만 네. 여의도에서 가깝고 당시 지가가 낮았다는 입지 특성 때문에 생기게 된 시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KBS 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커 선생님, 데프트 선생님이 수학하신 마포구가 등촌동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동네. 그렇습니다. 그 e스포츠의 산실. 네. 마포구에서 이전해온 학교죠. 등촌 샬북칼국수. 네. 그 등촌이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서울 음식이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위계수, 그러니까 지역 내 불평등이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긴 딱 그래 보여요. 네. 예. 조금만 아파트 단지들 되게 많고. 그리고 다운타운에 붙어있는 아파트는 비쌀 거예요. 네. 등촌 주공, 등촌 대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빌라들이 정말 촘촘하게 껴있어요. 네. 염창 등촌과 화곡의 성격이 되게 다르니까. 그리고 화곡 이생활권은 사실 다 따로 노는데 화곡 6동은 차라리 등촌동하고 좀 더 가깝고 네. 등촌동은 양천에 더 가깝고 맞아요. 화곡 본동은 화곡 1생활권에 가깝고 아무튼 화곡동이 너무 크다는 게 일단은 여기를 분절하는 것 같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성이 있는 선거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나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구청이 있긴 하니까 구청을 중심으로 어쨌든 강서구이다. 네. 여기도 민주당입니다. 이 산, 제가 이 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가끔 이제 목동에서 길 잘못 들면 자주 가는 저 산. 그 5호선에서 9호선으로 가는 9호선 등촌역 있는 쪽에 한동안 오랫동안 동네를 비워놓고 원주민을 몰아냈었는데 여기에 진위계수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초고가 아파트가 들어오네요. 네. 그런 동네가 되었네요. 등촌동을 네. 보고 있었고요.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죠.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씨 이걸 또 2시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결론을 내주세요. 이제 세 곳인데. 네. 아니요, 짧게 할 건데. 네, 개괄은 이제 서울의 서쪽 끝. 개발은 늦었다. 생각보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고 있었고 어느새 중력이 강해졌다. 저는 이게 이런 중요한 단어를 신선 소장이 되게 정말 드라이하고 짧게 말하는데 강서구의 중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길 잘못 들었어 어떡해라고 생각하던 그 동네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길 지금까지 민주당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고,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고 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있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네. 보입니다. 서울에서 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동네들 중 하나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동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네 얘기할 때에 비해서 밸런스가 좋고 풍요로운 편입니다. 그렇네요. 네. 집도 많고 대기업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다른 동네로 가면 이제 안 그런 그 팍팍한 동네, 건조한 동네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최대한 짧게 강서구의 정치 이야기를 들고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영 소장을 한동안 만날 거고요. 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번 주에 그것은 하기 싫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야기. 올 초에 스웨덴에서 그 나라의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극우가 범람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북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북소장을 목요일 금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주말에는 심수영 소장과 다시 강서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고로 박판규 변호사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새노래 콘서트를 못했습니다. 이런. 다음 주 토요일에 신수영 소장도로 짧게 하도록 시키고 거기에서 새노래 콘서트 마지막 회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때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